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70세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초월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통계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바로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는 얘기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서둘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인들의 건강 관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스포츠 심리학 박사이신 한명우 선문대 명예교수, 그리고 식품 영양학 박사이신 고재식 한국심의혼원 태극권협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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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이제 노인 건강, 노인 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고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사회적 어떤 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요? 예,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건강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하게 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병원 갈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네.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벌써 65세 이상 분들이 약 123만 명 정도 추산되고 예. 12분의 1명꼴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그러니까 케어하는 데만 해도 약 2천만 원 정도. 예, 엄청나죠. 요양비라든가 그렇죠. 병원비라든가. 예. 간병비가.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뽑아봤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네. 그 노인들 의료보험비가 예. 약 21조 8천억. 예. 예, 그다음에 재작년 22년도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약 43조 아유. 이상. 거의 예. 44조죠. 뭐 예. 그래서 그 퍼센트도 보면은 22년도께 약 43% 이상 됩니다. 전체. 예, 젊은 사람들은 건강해서 병원에 많이 안 가는데 네, 이제 예. 어르신분들은 몸이 쇠약해지시고 하다 보니까 병원을 많이 가니까 예.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이 들죠. 병원비가. 예, 조만간 50% 이제 그러네요. 곧 가게 됩니다. 예, 43%인데 이제 네. 절반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그럼 병원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나요, 이게? 네,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네. 노인분들께서도 체력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예. 또 건강을 계속해서 증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효과 또한 매우 크고 네. 사회적인 효과까지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을 수가 예. 있습니다. 이처럼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도 개선이 된다면 예. 그로 인해서 부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병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 의료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운동을 꾸준히 실시함으로 해서 국민 의료 보험을 감소시키고 예. 그 감소액을 청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네.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고 박사님 아까 이제 치매 환자 말씀하셨는데 네. 치매 환자도 운동으로 좀 예방하거나 할 수가 있나요? 뭐 아무래도 뭐 그 분야는 여기 한 교수님이 더 전문가신데 예, 제가 볼 때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 그 심리적으로나 네. 또 신체적으로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회적 관계도 좋아지기도 예. 하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그것도 예. 좀 선보이려고 얘기를 그럼 이따 이제 시연을 좀 예, 보여주실 것 예, 같은데 예.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좋은 운동 방법이 있다고 굉장히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 좀 알려주시도록 하시고요. 예. 전반적으로 말이죠. 노인분들이 근력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운동 방식에 있어서 젊은이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교수님,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은 아무래도 그 심한 근력 운동이나 과격한 어떤 구기 운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 조용히 자기 신체를 연마하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지구력을 늘린다든지 하는 저강도로 자기 신체를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오히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낮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번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 박사님은 이제 태극권을 오랫동안 이제 연마하시고 또 지도하고 계신데 태극권이 노인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이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 주목을 하고 있죠. 네. 예, 전혀 지금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강도 운동이면서도 그 나타나는 효과가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순환기라든지 호흡기, 그다음에 소화기계 이런 데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연구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것도 있나요? 그거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 관절염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저 소미 근육, 증후군 이런 데에도 굉장히 그 많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해외에서 많은 의료진들, 네, 연구진들이 연구해서 효과가 있다. 네, 이게 나타났군요. 네, 자, 태극권 인구가 좀 궁금합니다. 국내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한 1억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1억이요. 원래 중국 거니까 중국이 가장 많겠죠. 근데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예. 현재 뭐 미국이라든지 카나다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이제 지금 그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은 저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대충 100만 명 이상으로 제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태극권 마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키타가타시라는 곳에 그곳에 이제 거기는 도시명 자체가 태극권 도시라고 2003년도에 명명됐고요.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보면 그 시마네 현의 그 마찌에시 거기서 이제 노인 체육의 하나의 메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태극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태극권이 뭐 이 그 노인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지금 수련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혹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요거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에게 태극권을 시키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자신감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피로도가 줄어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외로움을 많이 타고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되기가 쉬운데 이 태극권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러한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극권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특히 맞습니다. 이제 그게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외롭고 고독감, 우울감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태극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태극권에 이 정확하게 하게 되면 이 쓰는 자세가 있습니다. 쓰는 자세가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엉덩이 쪽만 약간 살짝 늘어뜨린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가볍게 태극권의 몸속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강기세장공이라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대로 늘어뜨립니다. 자, 우선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일어서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머리서부터 가볍게 팔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같이 상체를 늘어뜨리시되 요 엉덩이도 같이 살짝 늘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둥글게 되겠네요. 등이 둥글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잠시 기다렸다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주 쉬운데요. 네. 이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요거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 요즘 자율신경계통에 그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척추가 있으면은 여기에 교감신경이라는 신경들이 쭉 있는데
요걸 신경절이라고 합니다. 예. 요 부위를 갖다가 주로 운동을 시키고 두 번째가 여기 예. 골반 쪽에 자율신경계에서 예. 부교감신경하고 교감신경을 같이 조절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도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파킨슨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지도를 해드려봤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히 도움이 운동이군요. 됩니다. 예방 효과도 있고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예. 이 교감신경절이라는 요 신경절은 예. 작은 뇌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작은 뇌신경. 그래서 이 뇌신경은 등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쉬운데 요거는. 네. 자, 한 번만 더 해보시고요. 예, 예, 가볍게 하나. 네, 그대로 내려가서 아래로 가볍게 굽혀주면 됩니다. 이때 요 엉덩이도 가볍게 같이 늘려주시는 거. 내려요. 늘어뜨리시는 거죠. 예. 잠시 그렇게 하고서 여기가 늘어나는 것을 잠시 기다려줍니다. 그랬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다려준다는 거. 절대 서둘르시면 안 됩니다. 일반 근육 운동은 여기가 요 꼬리뼈가 뒤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 운동은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서서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앉아서도 하실 수가 있죠. 앉아서 하시되 요 자세가 또 중요하죠. 이렇게 무조건 넓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요 양쪽을 골반 넓이 그 정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다리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하셔야 운동하시기 편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여기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앞으로 쭉 내려가죠. 이때 힘을 줘서 내려가시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힘을 빼고. 그대로 잠시 있고 여기 또 늘려주는 거 똑같습니다. 늘려주시고 잠시 기다렸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주 저한테는 쉬운 운동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노인 운동은 복잡하면 문제가 있죠. 힘들면 안 되니까.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욕심을 내서 더 많이 하시려고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볍게 올라갑니다. 절제가 필요한 운동이죠. 자,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볍게 내려갑니다. 자, 척추부터 양쪽 등, 허리, 그 다음에 여기 골반, 거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려드릴까요?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이 소화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 치매라든지 파킨슨에도 다 직접적인 노인 질환에 연관이 되는 게 소화가 문제가 됩니다. 이 소화는 젊은 20, 30대 분들은 보통 52분 정도 걸립니다. 이건 영양학에서 이제 밥 먹고 소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52분. 근데 노인분들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의 평균 소화되는 시간이 약 123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5배 정도.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타액 침이 덜 나오게 되고 효소가 덜 나오게 되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위벽도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80세 이상 분들의 경우 위축성 위험이 약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또 태극권 운동법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서서 하는 것부터 알려드리죠. 서서 하는 것 자세는 똑같습니다. 골반 넓이. 자, 거기서 쉽습니다. 한쪽씩 그냥 늘어뜨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늘어뜨리시죠. 다리도 늘어뜨리시고, 어깨도 늘어뜨리시고, 편안하게.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게 늘어뜨리시는 게 근데 의외로 쉽지가 않으세요. 힘 빼고 한쪽을 늘어뜨린다. 한쪽을 전부 다리까지 늘어뜨리시고. 여기 중앙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요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소화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대사주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리는 왜 그러죠? 요건 이 기의 흐름과 관계가 있는데 기라고 그러면 또 좀
좀 생소한 느낌도 들고 예, 그런 거지만 하나의 그 기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거가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제 기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기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기가 막힌다, 뭐 기가 죽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처럼 기가 찬다, 기가 막힌다.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명력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잘 흐르게 하는 겁니까, 몸 안에서?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해보시면은 잠시 후에 손의 느낌이 어떤가 한번 느껴보시죠. 약간 손에 뭔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고요. 무거워지는 느낌도 생기기도 하고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도 있고요. 또 더워지는 느낌도 있고 이건 착각이 아니고 기의 흐름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은 긴장하면 기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거 하시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요건 뭐 이 한의원 병원에 가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경락도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기가 흐르는 통로들이 나와 있죠. 여기다 뭐 침도 놓고 또 뜸도 뜨고. 그래서 이제 이 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이제 운동으로 하는 동양 체육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원기를 회복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운동을 통해서. 네, 고 박사님 시연 잘 봤습니다. 이게 이제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원래 이제 요거는 그 처음 했던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횟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전문분들은 한 9번 이상씩인데 요거는 뭐 300번, 500번 관계가 없으면 시간 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니까. 이거는 수시로. 일반 근육 운동과 다르게 젖산이라는 게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식사하자마자 바로 할 수도 있게 돼 있고 식사하시자마자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걸 좌우 음양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식사하시자마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면 완전히 소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태극권 시범도 봤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운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 개발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좀 사회적 어떤 정부 자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운동이 좀 확산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 어떻게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주변국에서 성공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실생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습관을 바꿔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태극권 도시가 일본에 있듯이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께서 노인 체육의 중요성이 대단히 지금 시급한데 그거를 정당의 강령이나 또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앞으로 저희가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잉여되는 그 자원을 청년들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려면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데 그건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장이 되시는 분들께서 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하루빨리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 개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 한 예가 지금 고 원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3S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끼리 적절한 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노인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노인이 노인을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부담감도 별로 없고 또 자괴감도 별로 들지도 않고 왜 젊은 분들이 하게 되면 너무 잘하는데 본인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개발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고 원장님의 어떤 그 정책을 유심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채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한 10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아까 고 원장님께서도 그 기본적으로 10분, 20분 하시면 좋고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분을 하시되 누적적 30분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적적 30분이라면 하루에 10분씩 3번 해서 30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다 10분밖에 시간 없어. 오후에 20분 시간 있어. 그러면 합치면 30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합쳐서 30분이 되면 10분 이상의 단위로 되면 운동을 하신 게 되고 운동의 효과를 기본적으로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게 부담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10분 하고 오후에 10분 하고 자기 전에 10분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15분 나눠서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운동을 하시고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 교수님 그 장수를 원하시는 모든 어르신 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운동 방법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눕지 말고 쉬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제 멘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10분 이상을 3번만 해주시면 건강과 그다음에 정신적 행복감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거 태극권의 납배기만 오늘 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우리가 태극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인의 수명이 10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명은 앞으로 갈수록 늘어서 정말 100세 시대가 펼쳐질 텐데요. 그렇다면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노인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좋은 운동으로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